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대표입니다. 2026년도 5월 26일 화요일 실시간 오후 5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매매가 조금 일찍 끝나서 오늘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시장 설명 좀 해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자, 저희는 어저께 휴일을 좀 맞이해서 저희는 거래를 안 했고요. 어제는 놀았습니다. 어제는 놀았고 시장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사실은 매매를 잘 끝냈죠. 지난주 금요일도 매매를 잘 끝내서 일찍이 문을 닫긴 닫았는데 만약에 조금 더 끌고 갔다고 하면 아찔했을 것 같습니다. 아찔했을 것 같고 이게 아찔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전혀 예상과 다르게 분석과 다르게 움직인다의 개념은 아니고 이날 제가 몇 시에 끝났나요? 이날 저희가 9시에 끝났거든요. 조금만 아마 늦었으면 아마 엇박자를 타기 좋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시장을 좀 보시면 되겠죠. 시장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클로징을 해놓은 시점에서 이후에 보면 시장이 아예 반대로 또 날아갔습니다. 반대로 날아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전략이 사실 또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안 켜려고 하다가 영상을 켜드리게 된 이유는 조금 같은 맥락의 작전을 계속 쓰고 있으니 좀 조심하자의 의미가 강합니다. 내가 수익을 잘 내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 이거 별로 관심 없고요. 다시 이제 원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전술이 사실 불과 한 달 전에 봤던 전략과 전술이거든요. 4월 말 5월 초에 봤던 건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치 도출을 못하면 좀 얻어맞는 경향들을 많이 보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의미의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시황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장부터 볼게요. 오늘 우리나라장은 또 사실 우리나라장이 또 역사상 최고가를 찍은 날 또 기념해서 방송 올려드리는 건 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8131포인트로 적전 대비해서 300포인트가량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이 후반부 들어서 상승폭을 오전부터 많이 반납을 하면서 종가까지 고가 대비 거진 100포인트 정도 후퇴하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수급이 썩 나쁘지 않았고 시장의 견고함도 나쁘지 않았는데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장의 패턴이 같죠? 갭상승 날리고 횡보를 하면서 방향성 타진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유추해서 봤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였던 거는 당연히 지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될 건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움직이면서 시장 전체를 좀 볼륨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시장 전체를 볼륨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내가 지금 나스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왜 보냐라고 하실 수 있죠. 나스닥을 설명하는데 이걸 왜 보냐 하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장도 엔비디아, 애플, TSMC, 테슬라 등등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군들이 증시의 리듬을 태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빅테크 솔리마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 앞선 시간들을 비추어 봤을 때 좀 힘이 빠지더라.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엔비디아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 말았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 흐름 없을 거다. 통상적인 형태도 그렇고 최근의 패턴도 그렇고 아마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시다시피 차익 실현을 전환되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 가치의 훼손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됐다, 기업이 문제가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 유동성과 재료에 대한 관점이고 유동성과 재료가 소진되면서 시세가 반환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전개가 됐다고 하면 시장이 빠졌어야 정상인데 시장이 반대로 오르고 있죠. 왜 오릅니까? 여기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유는 바로 유가죠. 바로 유가를 고점에서 강력하게 급락을 시키는 강력한 멘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멘트를 내던지면서 시장을 잡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를 밀어내면서 간 건데 유가는 또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이죠. 현재 10년물 국채금리의 가격대를 역시나 같이 드라이빙 걸면서 조정을 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미 연준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들에 대한 발언들에 대해서 국제유가를 떨어뜨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최소화시켜주니까 최소화시킨 결과는 국제유가가 떨어졌고 국제유가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떨어지고 빅테크가 다소 힘이 빠져 있지만 빅테크의 빈틈을 누가? 바로 주가가 반영을 받으면서 시장을 올리는 전형적인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레파토리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 이란, 이라크라든지 이란의 맞닿은 국경 지역에 아파치 헬기, 블랙호크 등 보내고 있고 호르무즈 쪽에서 미사일들이 떨어지고 있고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인데 이란도 지금 이 정도에서 반응을 안 하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합의의 가능성,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서 단순하게 호르무즈를 해협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문제가 아니죠. 비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핵이란 말입니다. 핵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란도 쉽게 내주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존중 협상 중에 다시 기싸움 이란 내용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란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란이 돈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미국이 강력하기랍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이랑 맞대응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농축 우라늄밖에 없는데 이란 쪽에서는 그거라도 들고 있어야 지금 미국이 이 정도 때려도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전 정치인 아니고 정치 분석가 아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사견이니까 가볍게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쪽에서는 내가 믿고 버틸 거는 핵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란 쪽에서도 쉽게 결론을 못 내죠. 그런데 매일 두들겨 맞고 있으니 이란도 미치기 팔짝 뛸 노릇이고 문제는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인데 이란이 돈줄이 기름인데 기름 유정 자체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채울 데도 없고 결국은 유정이 막히게 되는 현상이 생기면 또 이란한테는 큰 손실이 발생되니까 이란도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미국이랑 딜을 보기 위해서 빅딜을 보기 위해서 쇼부를 봐야 된다.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승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잡음이 생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게 현재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 정리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정리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뻥튀기 돼서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참 투자하기가 어렵네요. 투자하기가 어렵고 저도 이번 달에 수익을 좀 급격하게 쫓아가면서 사실 저희 이 정도면 놀아야 되거든요. 저희 이 정도면 놀아야 됩니다.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매매를 끝내고 보통 노는 게 저희 일정적인 스케줄인데 오늘이 5월 26일인데 목표 수익을 벌써 달성했는데 저희 이번 주 금요일까지 빡빡하게 매매해야 됩니다. 아직도 수익을 쫓아가야 될 게 있어서 한 1000만원 정도 더 수익을 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키가 맞아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면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멘트, 이런 코멘트를 통해서 장난이라고 표현이 맞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장난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좀 쉬는 날이었는데, 뭐 우리 같은 이제 매매한 사람들은 뭐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데, 트루소셜을 휴대폰으로 보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농축과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참고로 어제는 미국도 현충일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였죠. 그런데 계속 저런 멘트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금요일날 반응을 한 게 있으니까 좀 난처하더라 이거죠. 좀 애매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될지 참 쉽지 않은 상태.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를 따라가자고 하니 시장이 결과적으로 지난 앞선 시간을 봤을 때
요 이슈가 소멸되면 시장이 고스란히 흔히 말해서 내리꽂고, 또 반대로 저거를 무시하자고 하니 저 멘트의 효과가 있으니까 당장의 에너지는 있고, 그 양쪽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또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어려운 투자 환경인 것 같고요. 아마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혼자 하시기 어렵고, 저희도 뭐 팀으로 하고 있으니 팀적으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분석을 하니까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을 잡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나스닥이랑 상당히 그 연동률을 많이 보이잖아요. 나스닥이 상당히 연동률을 많이 보이는데, 또 근래의 모습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래의 모습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면, 큰 맥락은 같이 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이 소규모 밴드에서 조금씩 시세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글로벌 자산의 움직임이 일치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자산의 흐름이 일치성을 띠면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의 말에 의해서, 누구의 코멘트에 의해서, 누구의 분위기에 의해서 시세가 너무 쉽게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세를 100% 동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하시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제 또 이질감이 굉장히 심하죠. 코스피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상태, 삼성전자가 30만원을 결국 마킹한 상태, 하이닉스가 20만원을, 죄송합니다. 언제적 20만원입니까? 200만원을 마킹한 상태. 뭐 이런 과정을 보면 사실 감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베이스, 시장의 베이스가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지금의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양방향을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양방향을 트레이딩하기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한테 들어오신 체험자분들이나 새로 함께 하시는 VIP분들, 많은 이제 매매가 끝나고 상담을 해보시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점들이 많아요. 주식을 지금 사야 될까? 저도 지금 보면 주식 종목군들을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종목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쪽의 기준으로만 좀 넘어가면 힘을 받긴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그걸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되실까요? 전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제 감각 떠나서 증권사 데이터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실제 일반 개인 투자들이 해당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 미수 치셨던 분들은 단기 조정에 털려나간 분들 꽤 많으시고요.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종목군에 가 있는데, 해당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시장에 관심에서 좀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라인을 잡아야 될지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기준을 잡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수익성에 연결이 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양방향 트레이딩을 같이 병행할 수 있어야 수익을 내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생된 수익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익난 자산들을 묻지도 말고 다른 데 넣으셔라. 선물에는 더 이상 돈 넣으실 필요 없으니까 딴 데를 사셔도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 얘기는 왜냐면 선물도 지금 쉬워 보이지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제가 수익을 근래에서 다시 이제 좀 리듬을 타서 쉽게 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수익 내는 게 어렵습니다. 수익을 2천만, 3천만, 4천만씩 내고 있어도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장이 제정신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어제 이제 휴장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거래가 안 됐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다우지수는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마킹을 또 했기 때문에 고가의 저항감이 있겠지만 우상향을 칠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하지만 윗꼬리가 계속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차익 실현 압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나스닥이 만약에 직전에 있었던 5월 14일 신고가를 한 번 더 벗겨내면 강력한 추세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조정의 관점, S&P 500도 마찬가지로
현재 큰 의미의 박스권에서 벗어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점들을 돌파했을 때는 전략을 좀 선회하시는 부분을 연구 고민해 보셔라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채널에서 주식에 대한 부분도 같이 분석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파생 해외 선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 분들 지금 저희랑 빠르게 체험 신청하셔서 5월달 남은 거래일,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열심히 체험해서 6월달 뜨거운 수익을 같이 동참해 보실 분들 함께 모집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체험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늘 많이 나실 수 있게끔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영상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